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온에 얼어 죽은 것 같던 다육이가 이 생명의 씨앗을 보여줍니다. 살아 있어요. 암환의 여러분,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죽은 것 같았던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고통 없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거예요. 제가 제 힘든 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힘든 거는 영상에 안 올리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영상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고 옛날 몸으로 돌아간 것 같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화면이 이동을 했죠. 힘들어서 쉬었다가 다시 촬영합니다. 여기도 이 상추 보이시죠? 아까 하던 얘기 마저 계속 할게요. 운동, 음식, 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근데 그거 소중한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제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갈비뼈 압박골절하고 타박상이 너무 심각해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하게 됐는데 같은 병실에 11시, 12시, 1시, 2시 그래도 2시에는 주무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다르긴 한데 계속 TV를 틀어놓고 자기는 이제 낮에 자는 거예요. 저는 낮에는 원래 또 잠을 낮에는 잘 못 자요. 그 TV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 데다가 낮에는 또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그저께는 아예 한숨도 못 자고 어제 쓰러졌는데 깨어보니까 또 팔다리가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저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이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졌는지 일찍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안 들더라고요. 잠을 자야 되는데 몇 시에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상시보다 잠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피곤하긴 해도 그래도 기력이 딸려서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은 벗어난 것 같아서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어제보다는 훨씬 낫지만 1시간 정도 움직이고 나면 눕지 않고서는 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에 옛날에 전에 육종으로 항암을 하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었고 서서히 생겼었는데 문제는 제가 힘들어도 참는 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 힘들면 그냥 안 참으려고 노력하는데 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 싶으면 또 요즘 또 버티는 게 또 나온 것 같아요. 버티다가 갑자기 쓰러지는데, 옛날에 저희 시댁에서 저는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닌데, 갑자기 쓰러져서 뭐 정신을 잃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니까 우리 시댁에서 뭐라 그랬냐면 귀신이 들렸다고 구슬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다 근데 결국은 이게 못 버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닌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시댁에 벌초를 하면 한 전국에서 뭐 애들도 다 하면 한 1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부산에 점도 보는 뭐 집에와 주택에 있는 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하시는 아재가 계셔서 제가, 아재, 저한테 귀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아재가 그러시는데 저한테 귀신은 없대요. 그러고 나서는 구다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가다가 그냥 팍 쓰러져 버서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놀래니까 119 바로 불러버리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정신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집에서 쓰러지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응급실에 가면 이제 피검사고 뭐고 다 하잖아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진짜 사람 환장할 일이죠. 근데 이제 제가 기능의학을 하면서 이진 원장님, 펜타일 의원의 이진 원장님 아시죠? 암 환자들 중에 이제 기능의학을 공부 좀 하신다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 이제 이진호 원장님 강의를 통해서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다 이제 다른 사람도 영양제 처방도 내려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영양제 요법을 중단하고, 그러다 보면 또 몸이 안 좋아지니까 또 재발을 다시 암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었는데, 암과의 전쟁에서 1번은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어쨌든 휴식을 하든 영양제로 몸을 독을 빼내든 뭐 유기농으로 음식을 먹든 결국은 돈이 있어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이 있어도 기능의학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10명 넘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기능의학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요. 몇 번 하고 그냥 힘드니까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이거였는데, 그때 어느 날 강의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이진 원장님이 그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그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시댁 어른들한테 귀신 들렸다고 구달하고 계속 그 압박을 받아댔잖아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남자분도 어떤 남자분의 사례를 들어주시는데, 그게 부신피로, 이게 부신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몸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힘들어서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 그런 비슷,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얘기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제가, 어, 세 번째 암이 오기 전에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서, 뭐 2배 넘어, 이상 올라가가지고 2배 강제 입원을 당한 적이 있어요. 죽는다고. 아, 전 괜찮은데요? 라고 하고, 저 일 바쁘다고 집에 간다니까, 그, 신경순 삼내과, 그때 당시 가야기독병원 삼내과 원장님. 우리 신경순 원장님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지금은, 또 병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3일병원에 삼내과로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강제 입원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완전히 화장실만 갔다 와도 이게 몸이 완전히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간 수치가 올라가는 상태예요. 지금 제 몸 상태는 그런 거는 전혀 이상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있는데 병원에 있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진짜 가만히 오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간수치 올라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과장님, 제가 이 병원에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을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안 누워 있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과장님, 제가 진짜로 가만히 누워 있을게요. 진짜로 병원에서 생활을 한 달은 더 해야 된다 하길래 집에서 있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래, 집에서 진짜로 한 일주일은 병원에서처럼 정말 움직일 힘도 없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졌어요. 근데 그 월말이 되니까 전기요금도 있고 막 이게 수도요금도 있고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 아이고,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서 대구은행이, 지금 IM뱅크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50m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50m는 더 된 것 같아요. 이 전봇대 사이가 50m라 하거든요. 그러면 한 150m, 200m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에 아유, 한 50m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안 갔다 오겠나. 그리고 또 만약에 기다리게 되면 앉아서 정 안 되면, 그때는 그때도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으니까 정 안 되면 잠깐 누우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제 갔는데, 월말이라서 이제 대기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앉아 있는 게 너무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 근데 앉을 수가 없는, 아니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버티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또 쓰러져가고 정신을 잃었네요. 그래가지고 눈 떠서 보니까 또 응급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3일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가야기독병원에 삼내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이 휴가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병원에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안 좋아져가지고 화장실만 갔다 하면 다시 도로 묵이 되는 거예요. 영양제를 맞아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검사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내과 과장님이셨는데, 그래 어쨌든 기력이 없으니까 쉰다고 생각하고 입원해 있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면
아무래도 또 조금 움직여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금 그 기력이 조금 올라왔고, 그때 당시에 기력이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게 뭐였냐면요, 쓰담쓰담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있는데 그 정신을 계속 이게 어떻게 억지로 화장실은 갔다 오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도루묵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아는 분이 이제 병문안 오셨는데 이 맨살에 이렇게 손을 쓰담쓰담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그게 맨손으로 건강하신 분이 이렇게 쓸어주면 에너지 회복이 정말 빨리 돼요. 그래, 이제 나중에 그 과장님한테 과장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쓰러집니까?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까? 그러니까는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은 인턴 때, 레지던트 때 응급실에도 계셔봤을 거고, 어떻게 저 같은 환자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적이 없대요. 그래, 아니요, 과장님,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항암하는 분 중에서 연세 드신 분 중에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잘 안 오나 봐요. 그때가 우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3학년이었는가? 그때니까 한 40대쯤? 40대 안 됐나? 40쯤 됐을 것 같네요. 지금 뭐 계산해 보면 그때 나이가 나오겠지만, 그래, 젊은 사람한테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나이 드신 분은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데요?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몸에는요, 우리 인체를 보호하려는 시스템이 있대요. 생명을 지키려는 시스템이 있대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대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타고난 에너지에 비해서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계속 고갈이 된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컵에 물을 채우잖아요. 그 컵에 가득 찬 물이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래요. 그 에너지가 누구나 꽉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나면, 잠을 자고 나면 이게 다시 회복이 된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뭐 그게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회복이 되는 시스템이래요, 우리 몸이. 그게 정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에너지를 쓰고 그러면 절반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하면서 에너지가 다시 채워진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다 못 채워지고, 그걸 또 많이 쓰고, 또 못 채워지고, 또 많이 쓰고, 또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에너지가 더 이상 움직였다가는 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몸이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이게 딱 멈추는 거래요. 정말 그런 상황에 제가 응급실 실려가고 해도요, 피검사 모든 거 이상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답답했었는데, 어쨌든 기능의학을 공부하면서 부신 피로, 우리가 부신이 아예 없으면 현대의학 병원에서는 에디슨병이라고 진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디슨병을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방법이 없죠. 근데 그 전에 이런 부심피로 증후군들이 나타난가 봐요. 그래 그때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엄청 서러웠거든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구달하고 하니까 너무 진짜 그게 왜 뭐랄까요, 원인도 모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였구나 원인을 알고 나니까 진짜 엄청 눈물이 막 진짜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게 슬퍼서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응어리가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는 기능약을 덕을 정말 많이 본 사람인데, 기능약을 하면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예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응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조치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기능의학이나 한의학이 우리 몸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유, 어쨌든요, 제가 이 몸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게 제 잘못이고, 잠을 계속해서 방해받는 여건이 되면 단호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버려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갈비뼈 부러져서 아픈 것보다 타박상 때문에 그게 너무 고통이었어요. 갈비뼈 부러진 건 하나도, 이거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픈 것도 아니, 축에도 안 들고, 진짜 이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목부터 어깨 뒤쪽인데 어깨 뒤쪽에는 대꼬챙이가 꽂혀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처음에는 체충격파를 안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골절이 있으면 체충격파를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5일째 되는 날인가 아닌데 5일째 되는 날인가, 어쨌든 그 과장님을 뵀을 때, 원장님 저기 골절 때문에 체충격파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왜 안 되냐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왜 안 되냐고.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러면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안 권했냐고. 그러니까 돈이 들으니까, 이게 비보험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당장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금 돈이 문제냐고. 그래가지고 체중격파를 했는데, 어쨌든 다음 항암도 가야 되고, 그 상태로 항암 해가지고는 제가 버텨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매일 하며 힘들다 해도 저는 최고로 올려가지고 매일 했어요. 그래 하루 2번 하자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 번씩 했는데, 왜냐면 일주일을 밀어넣기는 했는데 그 안에 그 고통스러운 거는 벗어나야 항암 후에 그것도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그래 다행히 체충격파 효과 너무 좋았어요. 날카로운 대꼬챙이가 나중에는 좀 둔한 막대기가 꽂혀 있는 그런 느낌. 지금도 이제 힘들긴 하지만 그 전에 비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했는데,
나이아신 아마이드 먹고 나서 제가 이제 한 3, 4일 지나서부터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점막 손상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이제 정상으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잠을 못 자서, 계속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2배, 3배를 먹었거든요. 제가 지금 임상하고 있잖아요. 아미나하고 해외 직구를 한 거하고, 첫 번째는 아미나 했더니 진짜 효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외 직구한 거, 그거는 싸서 제 형편은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테스트 나중에 영상 올려드린다 했잖아요. 근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지난번에 그때 임상할 때, 임상은 아니죠, 제가 테스트한 거죠. 다리 다쳐서 그런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효과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도 고점막 손상, 위점막 이반, 이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다음 항암 들어갈 때까지도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계속 대여섯 시간 지나도 음식물이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계속 대식임질을 했으니까, 뭐 우리가 임신할 때 구토하는 것처럼 확 토하는 것도 없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계속 우리 신물 올라온다고 하죠. 그것처럼 음식물이 올라오면 또 대식임질, 맛이 처음에 먹은 그대로예요. 다시 대식임질에서 삼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때 이제 항암 일정은 돼서 갔는데, 그때 제가 카로 이동을 했거든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카로 이동해도 사실 힘들었거든. 근데 그거 아세요? 피검사 결과 이상 없으니까 항암합시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와, 이 도대체 현대의학은 뭐 기준이지? 내가 이렇게 몸 하나 가누지도 못하고 힘든데 정상이라고 항암을 하라고 하니까, 그랬지. 그 피검사에서 몸 상태는 괜찮은데 피검사에서 통과를 못해서 항암을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상황인데도 정상이래요. 이제 이거는 아마도 제가 근육을 많이 키워놔서 그런 것 같아요. 대구의 세종한의 원장님은 항상 제 인바디를 체크해 주시거든요. 84점. 일반인도 그 점수 나오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점막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모든 것에 이 공격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리 인대를 다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지, 그 다음에 했을 때는 83점이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항상 이 근육이 줄은 거를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요추 4번 이제 뼈전이로 인해서 요추 4번이 부러졌을 때, 그때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근육 운동을 따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죠? 제가 유기농 텃밭에서 제가 그것을 하면서 치료도 하고 다 한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에휴, 밭에 앉아 있으면서 맨발을 안 했네. 그래서 저는 이 유기농 텃밭에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의 가치는 뽑아냈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리를 해서 문제지. 근데 여건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돌을 다 캐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무리를 안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냥 그거 사 먹으면 되지 이런데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렇지만 저희는 유기농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유기농 사 먹을 엄두도 못 내죠. 대부분의 암 환자들도 그렇고. 제가 유기농으로 이렇게 가꿔서 먹는 거 외에는 사실 유기농 거의 못 먹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 유기농 텃밭이 이게 면적이 너무 크긴 해요. 많이 줄여서 이제는 보자 관리하는 게 300평, 200평, 한 7, 800평 되겠네요. 근데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작년 요추가 부러져서 근데 여러분 아세요? 허리가 부러져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항암 안 한다고 버틸 때 항암 안 하면 다음번에는 못 걸어올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진짜 그 요추가 부러진 거는 모르고 뭐 갑자기 걸을 수도 없고 이게 다리를 이게 편편한 곳 이게 살살 조심해서는 걸을 수 있었는데 어떤 이렇게 다리를 드는 게 안 되니까 어떤 돌이 하나 있거나 뭐 이런 거를 못 걷는 거예요. 근데 뭐 한 통 조그만 통에 40만 원 하는 그거를 발랐는데 그거 효과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3일 만인가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밭일이나 이런 거 전혀 못하니까 근육은 못 만들죠. 그래 어쨌든 그래가지고 많이 줄었는데도 그래도 84점 나와서 근육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지금도 근육이 엄청 줄었죠. 그 요추 4번 그래서 지금도 흉추 11번도 그렇지만 요추 4번이 그랬을 때도 됐죠. 그 다음에 또 조금 그래도 이제 움직일만 하니까 이 인도블록에 걸려가지고 왼쪽 무릎 인대를 다쳤죠. 그러다가 이번에 또 떨어져서 이래 됐죠. 그래 계속 이게 운동을 못하니까 근육량이 너무 많이 줄었을까봐 걱정이에요. 한의원 원장님, 합천에 있는 한의원 원장님은 살을 약까지 먹여가지고 저 살을 많이 찌워놨거든요. 그래 버틴다고. 전화가 와서 끊겼어요. 제가 뭔 얘기? 그 해외 직구한 거 그거를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변수들이 처음에 아미나하고 했을 때하고 변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11일 날 항암을 했으니까 16일 요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2배, 3배 막 계속 먹었는데도 이게 아직까지 아미냐 먹었을 때와 같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올라오는 거는 중지가 됐어요. 위장 점막은 어느 정도 정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뭐 한 내일 모레쯤이면 이제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병원에 있으면서 일단 3, 4일 그때는 2, 3, 4, 5, 6일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일단 죽으로 먹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죽으로 바꿨는데, 그러기 전에, 항암 전에 제가 죽 남은 거를 달라 해갖고 먹어봤거든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항암하고 나서 지금 해외 직구한 거 그거를 먹는데도 어우 못 먹겠더라고요. 계속 단맛이 맺히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변수가 뭐냐면 잠을 계속 못 잤으니까 결국은 이 잠 못 잔 것 때문에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힘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제가 지금 맨발로 있거든요. 이렇게. 아까는 제가 또 생각을 못하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맞다, 아까 텃밭 얘기하면서 슬리퍼를 벗었는데 확실히 지금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2시간도 버틸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오호. 저는 맨발 걷기가 좋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했을 때하고 차이는 많이 나요. 근데 오늘은 에너지가 그냥 바로 올라오네요. 그동안 많이 땅을 못 밟기도 했죠. 몸 상태가, 전화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쨌든 그 해외 직구한 나이아신 아마이드 테스트는 지금 거의 다 먹어가는데, 일단 그 전에 지금 있는 걸 다 먹기 전에 직구한 거가 도착을 하면 해외 직구한 걸로 계속 테스트를 하고, 만약에 아미나는 당연히 국내니까 먼저 오겠죠. 아미나만 있게 되면 아미나로 이제 1일날 그쯤에는 아미나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상황, 이게 기본 조건이 똑같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근육량도 엄청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지금 최근 한 2주, 그리고 거의 일주일 동안 정말 최악의 상태였어요. 결국 어제는 버티다 그래 안 움직였어야 되는데, 기존 치료들이 있고 빨리 나는 정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싶어서 그래 했는데, 결국은 쓰러져서 옛날로 돌아가 버렸는데, 옛날로 돌아가 버렸으면 이게 지금은 간 수치 이상이 없으니까 한 두세 달 걸려서 서서히 좋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밭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겨울에 올라왔던 갓이 이제 봄이 되니까 새로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리고 여기 상추 가을에 뿌렸었는데 일부는 올라오고 있어요. 이 냉이도 빨리 꽃 피기 전에 빨리 캐야 될 텐데, 무당벌레들은 벌써 나왔는데 활동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벌들이 날아다니는 소리 좋아요. 지금 햇빛이 너무 따뜻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잘 버티시고요. 내가 포기 안 하면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실은 이번에는 진짜 가고 싶었어요. 너무 긴 세월이니까. 아우, 감정이 복받쳐 오르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애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쳐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장에 물이 차서 숨을 정상적으로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심장에 물 빼자고 입원시켰더니 이 물이 또 뒤쪽으로 다 붙어서 뺄 수가 없어서 근본적인 해결밖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버티다가 결국은 우리 언니 말에 했어요. 그래, 교수가 3번은 해야 된다. 그래, 난 그 약속만 지킨다. 진짜 첫 번째 했을 때 이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허가는 표적으로 받았는데 일반 항암제 했을 때보다 회복을 더 못하고 더 죽어나는 거예요. 내 몸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돈을 얼만큼 줄여가면서 하느냐, 그거였죠. 여러분, 항암하다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부작용이 워낙에 일반 항암제다가 전에 했던 허투 양성에 반응하는 허셉틴을 붙인 거니까 당연히 일반 항암제 독성이 그대로 드러나긴 하는데, 엄청나게 추웠어요. 항암하는 동안 한 7, 8시간. 그리고 팔다리를 어마어마한 그 바위로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어깨부터 이 등짝으로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 대책도 없이 누가 주물러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쓰담쓰담이 우리 에너지를 많이 회복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불가능. 그래서 합천에 혹시 도수치료로 해보면 될까? 도수치료하는 데도 없고, 체외충격파는 아닐 것 같고, 또 경락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째 할 때 딸내미가 2주차 그때 3주차 들어갈 때인가? 3주차 들어갈 때, 이제 기억도 가물거리네요. 2주차 들어설 때인가, 3주차 들어설 때인가, 한 3시간 넘게, 이제 제가 잠들 때까지 잠을 못 자니까요. 그 고통 때문에. 그 잠깐 이게 잠이 들긴 하는데 금방 또 깼었거든요. 근데 아침까지 잤어요. 제가 알기로도 3시간 넘게 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게 조금 괴롭긴 해도 그 죽을 만큼 막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물러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주물러 가고 되는 게 아니라 엄청 깊숙이 이게 보통 경락을 해도 그만큼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딸내미밖에 없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그 후로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3H 지압침대 영상 한번 올렸죠. 이제 그거는 이 목부터 이 꼬리뼈까지 척추를 해주는데, 그걸 하니까 엄청
많이 줄더라고요. 이게 그 전에 줄었죠. 이제 처음에 그 항암하고 나서 링거를 하나 더 맞으면 내가 이 속이 이렇게 막 힘든데 물 많이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수액을 하나 더 놔주시면 안 될까요? 하니까 그건 미리 교수님한테 처방을 내달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갔을 때 교수님 그 수액 하나 더 처방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이랬더니 아 그러면 영양제를 줄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제 이제 항암을 하고 영양제를 맞으러 영양제실에 가서 주사실에 가서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사실은. 경대에 뭐 위치가 안 붙어 있고 항암 전에 먹어야 되는 약도 저 약국에 저 멀리 가서 약국을 가서 병원 약국에 가서 받아와야 되고 어쨌든 기력이 딸리는 저한테는 너무 먼 거리에 평상시는 그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그래 갔는데 추우니까 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핫팩을 달라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면 엄청 춥다면서 이래가 뭐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간다고 이러니까는 이런 분은 처음 본다면서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교수님이 알아서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이래래 가지고 이러는데 교수님한테 얘기하라 하던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저 진통제를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진통제는 이제 항암하고 나서 또 주사실에 가서 맞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항암 할 때부터 아픈데 그때부터 아픈데 이걸 미리 맞아야 되지 않나? 막 이래가지고 생각을 해갖고 간호사한테 얘기하니까 항암실에서 또 못 준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주사실에 가서 맞고 와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유레카 춥기는 무슨 오히려 뭐 따뜻해진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한 개도 안 춥고 하나도 안 아프고 그리고 이제 끝날 되니까 이제 팔에 통증이 오는 거 이게 이게 팔꿈치 밑에 쪽으로 통증 오는 거 그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걱정은 했죠. 야 어떻게 진통제가 하나가 이렇게 다를 수 있지? 혹시 마약성인가? 그럼 마약성 진통제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면 우리 말기 환자들은 그렇잖아요. 나중에 제해가 안 되면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되는데 말기암 환자들 나중에 그것도 안 들어서 너무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약 패치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안 써요. 웬만하면 진통제 안 먹고 참을 수 있는 거는 다 참아야죠. 근데 이번에 갈비뼈 이 타박상 때문에는 진짜 근육이 이완제하고 진통제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또 마약 패치제 붙일 생각도 못했네. 그거 생각났으면 아마 그거 붙였을지도 몰라요. 견딜 수가 없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거 아니래요. 그냥 타이레놀 계통이래요. 근데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 혹시나 무슨 증상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무조건. 저는 당연히 이거 견뎌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래 버텼어요. 그리고 저는 암이나 나이아신 아마이드 먹고 나서 이제 항암 용도로는 제가 못 쓰지만 그 점막 손상이 워낙에 심해서 먹지도 못하고 그 소화를 못 시키니까 더더욱 먹지도 못하고 입안이 헐고 코 점막이 다 그래내니까 염증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염증 항암 부작용 중에 점막 손상을 막아준다 효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배석철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걸 먹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정말 효과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미나 같은 경우는 3주분이 45,000원이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저희 학교 회장님이 어떻게 해서 제가 그때 하암 때문에 우리 그 LT 갈 때 제가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 찬조만 우리 합천에 올탁이라는 막걸리가 있거든요. 전통 막걸리입니다. 여러분 합천에 올탁 정말 좋아요. 전통주입니다. 그 가당이 안 돼 있습니다. 매니아들은 아십니다. 그래 그 올탁을 이제 찬조를 이제 택배로 이제 보냈는데 뭐 누가 이제 제가 찬조했다고 했겠죠. 근데 왜 빠질 분이 아닌데 왜 안 오셨냐 이러니까는 이제 우리 실무부 회장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경총국장님 통해서 제가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좀 드리고 싶다 이래서 거절을 했는데 결국은 받았어요. 50만 원을 주셔서 아미나 뭐 한 8, 9개월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 돈은 확보가 된 상태니까 이제 그런데 저같이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직구 한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벌써 3회차가 지났는데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이 변수가 그동안 많았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야 제대로 된 그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단기로 싸울 것도 아니고 장기로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아미나를 계속 드시게 되면 표적 강암제 내성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시죠? 생존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지났을 때 허세틴 퍼제타 표적이 내성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내성이라고는 교수님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은 그게 내성이 생겨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모르죠. 일단은 그 표적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1년 만에 재발을 했다고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참 교수님, 그 전에 교수님에 대해서도 실망도 많이 했고 인간성이 없는 그런 교수님들 때문에도 대학병원 가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억울하면 안 아프면 돼요.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가든 억울한 일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억울하면 안 아프면 돼요. 오늘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이 영상 보시는 분 아무도 없겠다. 그쵸? 근데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쓰러져서 정신을 잃는 이거를 벗어났었는데 통증 때문에 타박상 통증 때문에 그거를 못 부리치고 계속 유지시켰던 게 정말 후회스럽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시골에는
병실에 TV가 있고요. 아직도 진짜 우리 20년, 30년 전에 병실에서 있었던 할머니들이 하던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병실에서 버티고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의자에 가서 누워있고, 그래, 지금 이제 수면 패턴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 8시부터 잠을 자서 아침에 6시 정도면 눈을 뜨면 그래도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여론조사 전화가 와서 끊어졌어요. 네. 힘들었는데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조금 마음적으로 아까 한 2시간 전까지는 그랬는데요. 지금 맨발로 땅을 밟고 있으면서 에너지 진짜 많이 올라와요. 지금 제 목소리도 조금 더 힘이 있지요?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는 2번이나 가서 쉬러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도 안 끊었거든요. 영상이 끊어진 거는 전화가 와가지고 끊어졌는데,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있을까요? 지금 한 1시간 다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올라와요. 이제 일단 가서 안 쉬고 회관에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르신들이 두부 만들어 놨다고 두부 먹으러 오라고. 어르신들이 두부 넣으면 암에 좋잖아, 몸에 좋잖아 그러시면서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네, 1시간은 그래도 버틸 수 있으니까 갈게요 라고 대답은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네. 늦은 거 아닌가 몰라. 12시 정도 되면 드시는데, 여러분, 이제 회관에 두부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누워도 걸어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가다가 그냥 도로가에 눕죠 뭐. 여러분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있어도 잘 견뎌내세요. 이 상처 겨우내 죽은 것처럼 있다가 이렇게 봄이 되어서 싹을 돋았어요. 보세요. 무당벌레도 무당벌레 어딨니? 나는 니들이 보이는데 화면에 안 보이네. 어딨니? 무당벌레들이 3마리가 있었는데, 무당벌레들도 벌써 나와 있고요. 볼들이 여기서 쌩거려요. 이게 무슨 벌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봉벌인지 토종벌인지는 알 수 없어요. 밑에 집 형부가 토종벌통을 갖다 놨는데 토종벌이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토종벌이 아니겠죠? 저는 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디 갔니? 이 벌을 땡겨서 잡으려 하니까 안 잡히네요. 잡혔니? 날아갔니? 내가 에너지가 올라온다 얘들아. 내가 에너지가 올라와. 잠깐 한 10분만 쉬어도 될 것 같아. 얘들아 열심히 일해. 여러분 모두 이 꽃처럼 예쁜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